제154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하노이 회담 이후 7개월여 만에 재개된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이 아무런 소득 없이 결렬됐습니다. 어제 새벽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는 협상 결렬의 이유를 미국이 구태의연한 입장과 태도를 버리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고, 이어서 발표된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문은 앞으로 조미 대화의 운명은 미국의 태도에 달려 있으며 그 시한부는 올해 말까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책임을 미국에 떠넘기면서도 대화의 여지는 남겨놓은 것입니다. 미 국무부도 대변인 성명을 내서 북한 대표단의 앞선 언급은 오늘 8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회담 내용이나 정신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하면서도 미국은 창의적 아이디어들을 가져갔고 북한과 좋은 대화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스웨덴이 제시한 이준의 협상을 재개하는 내용의 중재안도 수락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입니다. 북미 실무협상의 결렬과 함께 한반도의 안보 역시 요동치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 2일 SLBM을 시험 발사한 것에 대응하여 미국은 지난 5일 자국의 핵심 정찰기인 EH-6 두 대를 EAC 두 대를 오키나와 미 공군기지에 배치했다고 합니다. 북한도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북중수교 76주년을 맞는 어제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은 축전을 주고받으며 끈끈한 우방관계를 다시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북미 대화의 지연은 우리 안보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는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한미동맹을 굳건히 유지해야 합니다. 한일 관계도 하루빨리 정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북한과 대화와 협력의 끈을 유지하되 비핵화의 원칙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지금처럼 손 놓고 방관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이미 외교가에서는 코리아 패싱이 우려되고 있다는 사실을 수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의 국익을 지키고 중심을 잡고 원칙에 충실한 외교를 이뤄나가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문재인 정부에게 당부합니다. 매일 조국 사태를 얘기하지 않을 수 없어서 참 야단입니다. 나라가 큰일입니다. 온 나라가 조국 사태와 조국 수호로 나뉘어 싸우고 있는 형편입니다. 조국 장관을 둘러싼 국민 분열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거대 양당은 지난 3일 광화문 조국 사태 촉구 집회와 5일 서초동 조국 수호 집회 각각 300만 명의 시민이 모였다고 서로 자축하면서 떠들고 있습니다. 이토록 극렬한 국민 분열은 해방 직후인 1946년에 일어난 찬탁 세력과 반탁 세력의 대립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사회가 극도의 혼란을 겪어야 했고 결국 나라는 두 동강이 났습니다. 우리 사회는 민주화를 위해 수십 년의 시간과 수많은 희생자를 감내해야 했습니다. 한번 분열된 국론은 다시 통합하고 치유하는데 그만큼 큰 대가가 필요하다는 역사의 살아있는 교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조국 법무장관이 후보자로 내정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부터 여러 차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이미 경고해왔습니다.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부터 조국 장관이 국론 분열의 핵심 주역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은 조국 장관 자신이 자기가 비판했던 특권과 관칙의 표적이 되어 나라를 갈라놓고 싸움판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조국의 문제가 나라를 갈라놓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조국 편을 들면서 검찰을 압박하고 편가르기에 앞장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벌써부터 조국 사퇴를 외치는 군중들 사이에서는 문재인 하야 정권 퇴진의 구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 수호를 외치는 군중들도 따지고 보면 조국의 특권과 반칙을 지키자는 것이기보다는 문재인 정권을 지키기 위해 조국을 지키자는 것일 겁니다. 그러니 정경심 사랑해요 같은 웃지 못할 구호까지 등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검찰개혁을 요구하며 수사관의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대통령의 요구를 받아들여 특수부 폐지 등을 제시했고 공개소환 금지 등 수사 관행의 개혁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첫 결과가 정경심 씨가 검찰에 15시간이나 소환되어서 조사받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좀 과하지 않았나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실제로는 2시간 40분밖에 조사받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11시간 동안 조서를 다시 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특권과 반칙이 횡포로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오직 경악할 뿐입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야 합니다. 문 대통령이 결단할 때입니다. 나라를 먼저 생각해 주십시오. 극한으로 분열된 국론을 이대로 방치하지 말아 주십시오. 아니 혹시라도 분열된 국론으로 정치를 할 생각이 있다면 혹시라도 분열된 국론으로 정치를 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극한적으로 싸우는 국론 분열을 다음 총선에 승리의 바탕으로 쓸 생각을 한다면 아예 그 생각은 버리십시오. 국민들은 박근혜 비극을 다시 보고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조국 장관을 사퇴시킴과 함께 국론 분열을 최우선의 국정과제, 국정의 최우선 순위로 두어야 할 때입니다. 인류에서 사회 각계 원로들로 구성된 국론통합위원회를 설치해서 사태를 수습하고 국론의 통일을 기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의 불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문재인 대통령이 조속히 국론 통합을 위한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거듭 요청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에도 한 말씀 드립니다. 지난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에게 직접 검찰개혁을 지시한 이후 검찰은 특수부 폐지와 파견검사 전원 복귀 그리고 공개소환 폐지 등 강도 높은 자체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높이 평가할 일입니다. 검찰의 비합리적인 관행은 반드시 개혁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떳떳해야 합니다.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의 제1수혜자가 정경심 교수, 제2수혜자가 조국 장관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검찰개혁은 개혁대로 진행하되 국민적 의혹이 집중되고 있는 조국 장관 관련 수사는 한치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수사가 우리 사회의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임을 인식하여 어떠한 외압이 있더라도 실체적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더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조국 수사는 엄정하게, 검찰개혁은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에서 특권과 반칙을 걷어내고 공정과 정의를 세우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좀 길어졌습니다만 한 말씀만 당내 상황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유승민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이라는 이름의 모임을 만들어서 유승민 대표가 대표를 맡고 또 대변인까지 임명했다고 합니다. 이 모임에서는 공공연하게 탈당이다, 신당 창당이다 하는 논의가 전개되고 있고 당원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해당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당원윤리규범 제4조 제2항은 모든 당원은 당 발전을 위한 활동에 협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조 제1항은 사회 상규에 어긋난 언행으로 당의 명예를 실추시켜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유승민 의원을 위시하여 비상행동이라는 분파적 모임에 참석하고 있는 국회의원들 그리고 지역위원장들, 이분들은 이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대표로서 이 분파적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당원들에 대해서 해당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는 바입니다. 특히 당의 지도부로서 당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본을 보여야 할 일부 최고위원들이 최고위원회에는 참석도 하지 않고 이런 분파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분파적 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최고위원들은 최고위원회에 출석해서 최고위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바랍니다. 또한 분파 모임에 소속되어 있는 일부 의원들이 당대표를 향해 무책임한 명예훼손성 발언들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경고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의 대표가 돈 문제에 관련되어 있다든지 또는 조국을 대신한다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러한 언행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하는 바입니다. 이 같은 일부 의원들의 언행은 당원은 폭행, 폭언, 허위사실 유포, 타인의 명예훼손 등 국민정서에 반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당원윤리규정 제5조 제1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임을 지적하고 당 대표로서 당의 기강 확립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분명하게 취해 나갈 것임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